텍사스주 오스틴의 한 공립고등학교 링컨 하이스쿨의 복도는 아침부터 시끄러웠습니다.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킥킥거리고 있었죠. 화면 속에는 한 여학생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 중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는 모습, 복도에서 혼자 걸어가는 뒷모습, 점심시간에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도시락을 먹는 장면들이었어요. K 미스터리 거리 또 떴네. 한 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저 애는 뭔가 있어. 완전 조용하잖아. 다른 학생이 맞장구 쳤죠. 그 영상의 주인공인 이지아는 2층 복도 끝 교실에서 이 모든 소동을 모른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7살의 지아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지 3년째였어요. 처음엔 언어 때문에 말을 못했고 이제는 영어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죠. 지아, 너 요즘 유명해졌더라. 옆자리 친구 에밀리가 속삭였습니다. 학교 전체가 너 얘기로 시끄러워. 지아는 고개를 돌려 에밀리를 바라봤어요. 에밀리는 지아와 가장 가까운 친구였지만 그조차도 지아가 왜 그렇게 조용한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에밀리는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소셜미디어 피드에는 지아의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줄지어 올라와 있었어요. 해시태그에는 K미스터리걸, 조용한 아이, 아시아 소녀 같은 단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자신을 찍어서 온라인에 올렸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영상들이 수백, 수천 명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왜 사람들이 날 찍은 거야?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글쎄, 신비로워 보인다나 뭐라나. 근데 지아야, 너 정말 괜찮아? 요즘 더 조용해진 것 같은데.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종료 벨이 울리자마자 교실을 나섰죠.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어떤 아이들은 대놓고 스마트폰을 들고 지아를 찍으려 했습니다. 지아는 걸음을 재촉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교장실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교장실 문이 열리며 교장 스펜서가 나왔죠. 아, 지아. 잠깐만. 스펜서 교장이 지아를 불렀습니다. 지아는 멈춰서 교장을 바라봤어요. 50대 중반의 스펜서 교장은 언제나 학교 홍보에 열심이었습니다. 특히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며 학교 이미지 개선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죠. 교장실로 들어와. 스펜서 교장이 말했습니다. 지아는 어리둥절한 채로 교장실에 들어갔어요. 벽면에는 학교 홍보 포스터들과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찍힌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앉아. 스펜서 교장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지아, 너 요즘 학교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알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스펜서 교장은 책상 위에 태블릿을 지아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지아의 영상들과 함께 댓글들이 주르르 달려 있었어요. 봐, 조회수가 벌써 15,000개야. 우리 학교 학생 수보다 많아. 교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건 정말 대단한 기회야, 지아. 지아는 화면을 보며 당황했어요. 댓글들 중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조롱하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완전 이상해, 말 한마디도 안 하네. 진짜 외계인 같은 댓글들이 눈에 띄었죠. 교장 선생님, 저는 이런 관심 원하지 않았어요.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관심을 받고 있잖아. 그럼 이걸 긍정적으로 활용해 보자.
스펜서 교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다음 달에 봄 축제가 있어. 매년 오프닝 공연을 하는데 올해는 내가 해보면 어떨까? 지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요? 공연을요? 그래. 너 같은 특별한 아이가 무대에 서면 정말 의미 있을 거야. 우리 학교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교장이 설득하듯 말했죠. 요즘 내가 인기잖아. 주목받는 거 싫지 않지? 이번엔 제대로 보여줘. 노래로. 지아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어요. 노래라니, 자신은 노래를 잘하지도 못하고 무엇보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저는 지아가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스펜서 교장은 지아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좋아. 그럼 결정이야. 포스터도 만들고 홍보도 해야겠네. 우리 학교 최초의 K-팝 스타일 공연이 될 거야. 잠깐 저는 K-팝을. 지아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교장은 이미 흥분해서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학교 곳곳에 지아의 사진이 붙은 포스터가 나타났습니다. 링컨 하이스쿨 봄 축제 특별 공연 마이너스 미스터리 아시아 소녀의 첫 무대라는 문구와 함께 말이죠. 복도를 지나가던 학생들이 포스터를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야, 진짜 저 애가 공연한대? 벙어리가 노래를 한다고? 대박이네. 인터넷에서 더 유명해지겠는걸. 지아는 포스터를 보며 현실감이 들지 않았어요. 자신의 얼굴이 그렇게 크게 인쇄되어 학교 전체에 붙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람들이 이미 자신의 공연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집에 돌아가는 길, 지아는 핸드폰이 계속 울리는 걸 무시했어요. 소셜미디어 알림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아빠 생각을 했어요. 아빠는 지아가 15살 때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에서 작은 공연장에서 민중가요를 부르던 가수였던 아빠는 미국에 와서는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어요. 하지만 집에서만은 여전히 기타를 들고 지아에게 노래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지아야, 목소리는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야. 누군가 널 기억하길 바란다면 먼저 너 자신을 기억해야 해. 아빠의 말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지금의 지아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기억하길 원하는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아는 곧바로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엄마는 아직 일터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지아는 침대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방 안을 물들이며 벽장 한쪽에 놓인 낡은 기타 케이스를 비쳤습니다. 아빠의 기타였죠. 지아는 침대에서 일어나 기타 케이스 앞으로 걸어갔어요. 케이스를 열자 기타와 함께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빠가 생전에 녹음한 CD들과 손으로 쓴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지아는 그중 하나의 CD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아에게라고 아빠의 글씨로 적혀 있었죠. CD를 플레이어에 넣자 아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기타 반주와 함께 부르는 한국의 오래된 민요였습니다. 지아는 눈을 감고 아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아야, 아빠가 이 노래를 너에게 남겨주고 싶어서 녹음했어. 이 노래는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거야. 우리도 고향을 떠나 여기까지 왔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우리의 이야기가 있어. 언젠가 내가 힘들 때 이 노래를 기억해줘. 그리고 내 목소리로 내 이야기를 들려줘.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세상을 떠난 후로 이 CD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아프고 그리웠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빠의 목소리가 위로가 되었어요. 지아는 상자에서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쓴 편지였죠. 사랑하는 지아에게 아빠가 너에게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주고 싶어. 내가 누구든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어. 사람들이 널 이해하지 못해도, 널 무시해도 너는 내 안에 있는 목소리를 믿어야 해. 그 목소리야말로 진짜 너거든. 언젠가 내가 무대에 서게 될 날이 올 거야. 그때 두려워하지 마. 아빠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사랑해, 지아야. 아빠가. 지아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아빠가 자신이 무대에 서게 될 거라고 했던 말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어요. 그날 밤 지아는 처음으로 아빠의 노래를 따라 불러보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누구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조용히요. 하지만 그 작은 목소리 안에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노래를 부르며 지아는 느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빠가 말했던 것처럼 기술보다는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대에 서는 것은 다른 문제였어요. 수백 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 학부모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지아는 CD를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은 리허설이 있을 예정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아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어요. 복도는 아직 한산했지만 곳곳에 붙어 있는 자신의 포스터를 보며 현실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강당 앞을 지나갈 때 무대 설치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지아, 뒤에서 에밀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어? 지아는 돌아서서 에밀리를 바라봤어요. 에밀리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지아가 대답했죠. 너 정말 괜찮아? 솔직히 말해봐. 이 공연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에밀리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지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만둘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이미 시작된 일이잖아. 지아가 힘없이 말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아는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리허설 시간이었거든요. 강당 안에는 이미 몇몇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대 위에는 마이크와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스펜서 교장이 지아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지아, 드디어 왔구나. 자, 무대에 올라가 보자. 지아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무대 위에서 내려다본 강당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비어있는 의자들이 수백 개나 있었고 그 모든 자리가 내일은 사람들로 가득할 거라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자, 이제 노래를 한번 해보자. 교장이 말했어요. 어떤 노래 할 거야? 지아는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려다가 말았어요. 갑자기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아? 교장이 다시 물었죠. 저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 노래를 하려고 해요. 좋아. 그럼 반주는 어떻게 할 거야? 아빠 기타로 반주를 하려고 했는데 지아가 말끝을 흐렸어요. 기타? 그럼 기타 없이 한번 불러보자.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거야. 교장이 제안했습니다. 지아는 당황했어요. 반주 없이 노래를 부른다는 건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강당 뒤쪽에서 몇몇 학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시작해봐. 교장이 재촉했어요.
지아는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아빠의 노래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막상 입을 열려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리랑.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구절을 부르려던 순간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저게 노래야? 목소리 떨리는 거 봐. 진짜 이상하네. 지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목소리는 더욱 떨렸고 결국 노래를 멈추고 말았습니다. 괜찮아, 지아. 연습 부족일 뿐이야. 내일까지 더 준비해와. 스펜서 교장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지아는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강당을 나가며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얘, 진짜 병 있는 거 아냐? 내일 진짜 저러고 무대에 설 거야? 완전 망신당하겠네. 지아는 화장실로 뛰어가 문을 잠그고 울었어요.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왜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아빠가 그리웠어요.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아니면 적어도 자신을 위로해줄 사람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온 지아는 엄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엄마는 조용히 지아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못하겠어. 너무 무서워. 지아가 울며 말했어요. 엄마는 지아를 껴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지아야,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엄마가 학교에 가서 얘기해 줄게. 하지만 지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그만둔다면 더 큰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았어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게. 지아이 말했습니다. 축제 당일 아침, 지아는 일찍 잠에서 깼어요.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왔지만 지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자신이 무대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엄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지아야, 정말 괜찮겠어? 아직도 늦지 않았어. 지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엄마. 해볼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젯밤 아빠의 편지를 다시 읽으며 용기를 내보려고 했거든요. 학교에 도착하자 축제 준비로 온 학교가 시끄러웠어요. 각 동아리들이 부스를 설치하고 학생들은 축제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지아만 유독 조용히 복도를 걸었죠. 강당 앞에는 이미 오늘 오후 2시 특별 공연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지아의 이름도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현수막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진짜 오늘 한대?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더 유명해지겠네. 점심시간, 지아는 혼자 강당 뒤편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빠의 기타를 무릎에 올리고 조용히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연습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없었어요. 대기실 문이 열리며 스펜서 교장이 들어왔습니다. 지아, 준비는 됐어? 네, 최대한 해볼게요. 지아가 대답했어요. 좋아.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오셨고 지역 신문 기자도 왔어. 정말 대단한 기회야. 지아의 심장이 더욱 빨리 뛰었어요. 신문 기자까지 온다니 부담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특별한 아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스펜서 교장의 눈빛에는 기대와 함께 걱정도 섞여 있었어요. 어제 리허설에서 지아의 모습을 봤기 때문이죠. 오후 1시 30분 강당에는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학생들, 선생님들, 학부모들까지
모두 지아의 공연을 보러 온 거였습니다. 대기실에서 지아는 강당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지아는 아빠의 낡은 밴드 스카프를 목에 둘렀습니다. 아빠가 공연할 때 항상 착용하던 스카프였어요. 스카프를 만지며 지아는 아빠를 떠올렸습니다. 아빠, 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지아가 혼잣말로 물었어요.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며 에밀리가 들어왔습니다. 지아, 너 진짜 대단해. 강당이 완전 가득 찼어. 에밀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근데 괜찮아? 얼굴이 너무 하얘. 조금 떨려. 지아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너라면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아이라는 걸 알아. 에밀리의 격려에 지아는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공연 시간이 되었어요. 무대 위에서는 사회자가 지아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공연을 준비한 학생을 소개합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우리 학교의 특별한 학생, 이지아입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그 박수 사이로 웅성거리는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지아는 기타를 들고 천천히 무대로 걸어나갔어요. 무대 위의 조명이 눈부셨고 객석의 수백 쌍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이크 앞에 섰어요. 강당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아가 무엇을 할지 궁금해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아는 마이크를 잡고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어떤 얼굴은 기대에 차 있었고 어떤 얼굴은 의구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마이크를 통해 나온 자신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지아는 깨달았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지아는 마이크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객석을 바라봤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아빠의 스카프가 목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 노래는 지아가 말을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아빠와 저의 이야기입니다. 객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사람들은 지아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지아는 기타를 무릎에 올리고 첫 번째 코드를 연주했어요. 아빠가 가르쳐 준 대로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요. 기타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이 조금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빠는 한국에서 가수였어요. 지아가 기타를 치며 말했습니다. 작은 공연장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노래를 불렀죠. 미국에 와서는 공장에서 일했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저에게 노래를 들려주셨어요. 객석의 웅성거림이 점점 잦아들었어요. 사람들이 지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죠. 아빠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는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라고. 그리고 누군가 저를 기억하길 바란다면 먼저 제 자신을 기억해야 한다고요. 지아는 눈을 감고 아빠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첫 음이 나오는 순간 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지아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고 떨렸지만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한국어로 부르는 노래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언어를 넘어서 전달되었어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지아는 아빠를 생각하며 노래했어요.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살아야 했던 아빠의 마음, 가족을 위해 꿈을 포기했지만 여전히 음악을 사랑했던 아빠의 마음을 담아서요. 두 번째 절로 넘어가면서 지아의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떨림은 사라지고 대신 깊은 감정이 묻어났어요. 기타 선율과 어우러진 목소리가 강당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이나 의구심으로 가득했던 얼굴들이 점차 진지해졌습니다. 어떤 학부모는 눈물을 닦았고 몇몇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오직 지아의 노래에만 집중했어요. 지아는 노래를 부르며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아빠가 말했던 것이라는 걸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진짜 목소리 말이에요. 정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정선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마지막 절에서 지아는 눈을 떴어요. 객석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서 기뻤어요. 노래가 끝나자 강당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몇 초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기타를 내려놓고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때 강당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두 명, 그리고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결국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아는 믿을 수 없었어요.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감동이 묻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조롱이나 의구심은 없었어요. 오직 진심 어린 박수와 환호만이 있었습니다. 기립박수가 계속되는 동안 지아는 무대 위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박수 소리 사이로 브라보 라는 외침과 휘파람 소리도 들렸습니다. 강당 한쪽에서는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롱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동을 나누기 위한 것이었죠. 지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러자 박수가 더욱 커졌습니다. 객석에서 에밀리를 찾았어요. 에밀리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아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그 순간 한 학생이 소리쳤습니다. 앙코르. 다른 학생들도 따라서 외쳤어요. 앙코르, 앙코르. 지아는 당황했어요. 앙코르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의 진심 어린 요청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한 곡 더 불러도 될까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더 큰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지아는 기타를 다시 들고 또 다른 아빠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자신감 있게, 더욱 당당하게요. 두 번째 노래가 끝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립박수와 환호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아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대 뒤에서 스펜서 교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장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탄이 동시에 나타나 있었어요. 지아, 정말 대단했어. 교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어. 지아는 교장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당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기에 더 솔직해질 수 있었어요. 지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아의 말에 담긴 의미를 이해했기 때문이죠. 지아, 미안해. 나는 내가 그냥 화제가 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 진짜 모습은 보려고 하지 않았구나.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 모든 일이 자신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당 밖으로 나오자 학생들이 지아를 둘러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롱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를 하려는 것이었죠. 지아, 정말 감동적이었어. 노래 진짜 잘하더라. 너 완전 달라 보여. 지아는 이런 관심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진짜로 봐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 지아의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소셜미디어에는 공연 영상과 함께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목소리는 작지만 깊다. 아시아 소녀의 노래에 미국 학교가 멈췄다. 이게 진짜 음악이야. 감동받았어요. 당신의 아빠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예전의 조롱 댓글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이 지아의 진심을 알아봐 준 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는 이미 온라인 영상을 봤다고 했습니다. 지아야,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가 지아를 껴안으며 말했어요. 아빠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그날 밤 지아는 아빠의 사진 앞에 앉아 말했어요. 아빠, 제가 해냈어요. 제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사진 속 아빠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다음 주 월요일, 학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지아에게 학생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고 선생님들도 따뜻하게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아 자신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 스펜서 교장이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학생 여러분, 지난주 축제에서 우리는 정말 특별한 공연을 봤습니다. 이지아 학생의 노래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교장에게 집중했어요. 다음 달에 열리는 지역 고등학교 음악 페스티벌에 우리 학교 대표로 지아가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말 큰 영광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지아는 자신의 자리에서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음악 페스티벌 참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조회가 끝난 후 교장실로 불려간 지아에게 스펜서 교장이 설명했어요. 지아, 내 공연 영상이 지역 교육청에서도 화제가 되었어. 음악 페스티벌 주최 측에서 직접 우리 학교에 연락을 해왔다고. 하지만 저는 지아가 망설였어요. 물론 내가 원하지 않으면 강요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였으면 좋겠어. 어떻게 생각해? 지아는 잠시 생각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자신의 노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점심시간 에밀리와 함께 앉은 지아에게 여러 친구들이 다가왔어요. 지아, 음악 페스티벌 진짜 나가는 거야? 우리 학교 역사상 최초래. 완전 대박이겠다. 친구들의 관심이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응원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업이 끝나고 지아는 음악실로 향했어요. 음악 선생님인 존슨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아, 내 공연 정말 훌륭했어. 음악 선생으로서 너에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어떤 제안이요? 정식으로 음악을 배워보는 게 어떨까? 내게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어.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만 보완하면 훨씬 더 좋아질 거야. 지아는 놀랐어요. 자신에게 음악적 재능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노래에는 진정성이 있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집에 돌아가서 지아는 엄마와 이야기했어요. 엄마, 음악 페스티벌에 나가고 싶어요. 엄마는 지아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딸의 눈에서 전에 없던 자신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강요받아서 하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정말 하고 싶어요. 아빠의 노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지아는 교장실을 찾아갔어요. 스펜서 교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결정했어, 지아?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렷하게 말했어요. 네, 할게요. 교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확실해? 네, 확실해요. 지아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지아는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손을 들어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후 음악 페스티벌 당일이 되었어요. 지아는 무대 뒤에서 아빠의 스카프를 매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습니다. 무대에 오른 지아는 수천 명의 관객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 아빠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노래가 시작되자 관객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지아의 목소리는 더욱 깊어졌고 더욱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빠가 남긴 노래를 이제는 진짜로 자기 이야기로 만들어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아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라고,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줄 거라고요. 관객석에서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에밀리와 학교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지아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그날 아빠의 노래가 정말로 울렸습니다. 지아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말이에요.